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톤빌라. 아스톤빌라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앙에서의 압박과 좌우 측면 돌파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팀이다. 와킨스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모두를 소화하며 로저스와 맥긴이 이선에서 빠르게 침투해 박스 근처 연계에 가담한다. 전체적으로 중원의 활동량이 많아 세컨볼 회수와 역습 차단에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비 라인에서도 큰 공백 없이 안정적인 커버가 유지되고 있다. 레시포드가 이탈했지만 해당 영향은 크지 않으며 홈에서는 전개 템포가 매끄럽고 결정력 역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풀럼. 풀럼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히메네스를 중심으로 한 측면 돌파와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중앙 수비와 미드필더 간 간격 유지가 일관되지 않아 전개 중 실점 리스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윌리안과 윌슨의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전개 속도가 단조롭고 로비슨과 넬슨이 부상으로 빠지며 측면 수비가 느슨해지고 있다. 특히 중원에서 압박을 피해 빠르게 돌파하는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며 수비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실점이 반복되는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아스톤빌라는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개를 바탕으로 박스 안 결정력까지 연계되는 이상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반면 풀럼은 수비 집중력 저하와 미드필더진의 압박 회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전체 전개가 단조롭고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간격 붕괴가 자주 나타나며 실점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은 빌라의 강한 압박과 공간 활용 우위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아스톤빌라는 홈에서 빠른 전개와 중원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초반부터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풀럼은 중원 마이너스 수비 간 간격 유지를 어려워하며 후반 집중력 붕괴가 반복되고 있음. 수비 간격이 벌어진 풀럼에게 박스 안에서 결정력 높은 빌라는 위협적인 흐름을 연출할 수 있음. 압박, 공간 활용, 결정력 모두 우위에 있는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톤 빌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두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라베스. 포메이션 4-2-3-1. 주축 멤버 키케 가르시아, 카를로스 비센테, 카를로스 마르틴. 부상 카를로스 아레나, 호안 호르단. 알라베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측면 전개와 활동량 중심의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가르시아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가지며 비센테는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돌파로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중원의 중심축인 호르단과 아레나의 동시 이탈로 인해 템포 유지와 전개 속도에서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특히 하프라인 이후 전개 완성도가 낮아지면서 박스까지 전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패턴과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에이티 마드리드. 포메이션 4-3-2. 주축 멤버 쇠를로트, 알바레즈, 줄리아노 시메오네. 에이티 마드리드는 시메오네 감독 특유의 강한 압박과 간결한 역습 구조가 완성도 있게 작동하고 있다. 쇠를로트는 제공권과 득점 전환율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시메오네는 침투와 압박 시너지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중원에서 알바레즈가 템포를 끌어올리며 압박을 유도하고 있고 공수 간격 조절과 전개 템포 유지에서 조직적인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수비적으로도 박스 근처 라인을 내리며 실점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고 하프 스페이스 대응 또한 일관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알라베스는 핵심 조율 자원들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빌드업과 템포 유지 모두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측면 전개는 어느 정도 살아있으나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패턴이 단조롭고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반면 에이티 마드리드는 공격 시 빠른 템포 전환과 조직적인 압박을 통해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박스 앞에서의 유기적 움직임과 압박 완성도가 높아 상대 수비 밸런스를 흔들기에 충분하다. 전체적인 전개 효율성과 압박 구조 완성도 모두에서 원정팀이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알라베스는 중원 핵심 이탈로 인해 전개 템포와 응답 속도가 느림. 에이티 마드리드는 강한 압박과 효율적인 역습 구조로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수 있음. 하프 스페이스 대응과 박스 내 커버에서 알라베스가 지속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상황. 빌드업 혼란과 수비 응답 속도 저하가 경기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라베스 패의 강추. 핸디핸디 패의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세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칼리아리. 칼리아리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라인 위까지 끌어올리는 압박과 전방 전개 템포를 활용하고 있다. 지토르 본보와 파볼레티가 중심이 되는 최전방은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원에서 아도포의 볼 간수 능력과 볼 배급이 살아나면서 전체 전개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 솔다티와 미나의 부재는 수비 전환 시 한계 요소지만 최근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세트피스 대응에서 뚜렷한 개선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후반 막판 집중력이 유지되며 75분 이후 실점률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우디네세. 우디네세는 5-4-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나 데이비스가 고립되는 흐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에켈렌 캠프의 이탈로 이선에서의 연계가 완전히 끊긴 상태이며 파이로와 에즈부에의 징계까지 겹치며 전진 압박이나 중원 커버 모두 불안정한 전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볼 점유에 비해 유효 슈팅 비율이 낮고 전반에 실점할 경우 공격 전술 전환이 거의 없는 단조로운 운영으로 흐름을 되돌리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칼리아리는 공격 템포와 중원 전개 모두에서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다. 홈에서의 세트피스 집중력 향상과 후반 실점률 감소는 수비 안정성의 진전을 보여주는 지표다. 반면 우디네세는 핵심 자원의 이탈과 징계 여파로 인해 커버 범위가 좁아졌으며 전술적 유연성 없이 단조롭게 운영되며 실점 후에도 흐름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칼리아리는 전개 속도와 이선 연계가 개선되며 홈 경기 흐름이 상승세. 우디네세는 중원 핵심 자원의 이탈과 징계 여파로 커버 범위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 실점 이후에도 공격 패턴의 변화가 없어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음. 중원 장악과 템포 주도권에서 우위를 보이는 칼리아리가 홈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칼리아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네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르마. 파르마는 5-3-2 포메이션으로 수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현재는 전력 누수로 인해 전술 자체가 붕괴된 상태다. 아드리안 베르나베, 미하일라, 샤르팡티에, 오소리오 등 수비 마이너스 중원 마이너스 공격을 아우르는 핵심 자원들이 무더기로 이탈했다. 이로 인해 전방 보니와 온드레이카의 움직임은 고립되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전개 속도는 느려지고 템포 조율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박스 근처 수비 커버가 느슨해지며 75분 이후 실점률이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코모. 코모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와 빠른 측면 전환을 동시에 가져가는 팀이다. 쿠트로네의 움직임과 니코파스의 패스 조율, 스트레페자의 측면 돌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최근 4연승 흐름 속에서 전개 완성도와 실점 억제 모두 훌륭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비 라인에서는 세르이 로베르토가 후방 조율을 안정적으로 해주며 중앙 수비진과의 커버 밸런스가 뛰어나 상대의 이선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부상자는 있으나 대체 자원의 기량이 높아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토킹 코멘트. 파르마는 수비부터 공격까지 전 라인에서 핵심 자원이 빠지며 경기 운영의 기본 틀 자체가 무너진 상태다. 전방 고립과 전개 단절이 반복되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실점 가능성까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반면 코모는 조직적인 압박과 측면 연계, 수비 조율까지 완성도가 높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실점 이후에도 흐름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유연한 전술 구조가 강점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파르마는 부상 누적으로 인해 중원과 수비 라인이 동시에 붕괴된 상태. 코모는 4연승을 달리는 중이며 전술 완성도와 수비 조직력에서 강한 우위. 파르마는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고 전방 고립 현상이 심각한 상황. 조직력 흐름 전력 모두 앞서는 코모가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르마 패 강추. 핸디 패의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섯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글라트바흐. 글라트바흐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측면 전개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클라인디엔스트와 치반차라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하크가 측면에서 전진 패턴을 주도하는 흐름이다. 특히 양쪽 사이드에 풀백과 윙포워드를 동시에 배치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측면 돌파를 지속하는 운영을 펼치고 있다. 보르게스 산체스, 샌더, 슈비더의 부상 공백은 있지만 전방 템포 유지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호펜하임. 호펜하임은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양쪽 윙백 한 명씩만 사이드 수비를 담당하는 구조다. 클로제크와 크라마리치가 전방에서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고 카드라백이 윙백에서 수비와 공격을 모두 소화하지만 상대 2인 측면 운영을 막아내기에는 부담이 크다. 세마세쿠, 장드레, 프레멜, 카박의 부상 이탈로 인해 수비 밸런스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다. 토킹 코멘트. 글라트바흐는 양측면의 풀백 윙포워드를 동시에 활용하여 수적 우위를 창출하고 있다. 호펜하임은 윙백 혼자 사이드를 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글라트바흐가 이를 집중 공략할 경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글라트바흐는 양쪽 측면에 2명씩 배치하는 숫자 우위를 가져간다는 점. 호펜하임은 윙백 한 명만으로 사이드 커버를 해야 하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는 점. 글라트바흐는 측면 수적 우위를 활용해 공격 전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종합적으로 글라트바흐가 측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글라트바흐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5번 추천. 여섯 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프위치. 라이프위치는 3-5-1-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중원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세스코가 전방에서 버텨주며 사비시몬스가 이선에서 전원을 책임지는 구조이나 측면 수비 조직은 전방 압박에 취약하고 하프스페이스 커버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비시아비가 카드 징계로 결장하고 굴라치와 빌리 오르반 부상도 이어지면서 수비 라인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측면 공격 전개를 주무기로 삼고 있다. 케인이 카드 징계로 빠지지만 그나브리와 르로이 사네가 측면에서 활발한 오버래핑을 통해 터치라인과 하프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는 패턴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스타니시치가 후방 빌드업과 측면 커버에 능하며 올리세의 직선적인 돌파가 전방 압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파엘 게레이로, 무시알라, 노이어,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기본 전술 구조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토킹 코멘트. 라이프위치는 측면 수비 약점과 하프스페이스 대응 능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빠른 측면 전개와 원투 패턴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라이프위치의 측면 공간을 공략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수비 균열이 확산될 수 있다. 배팅 핵심 포인트. 라이프위치는 하프스페이스 커버력이 취약. 바이에른 뮌헨은 측면 원투 패턴과 빠른 전환 플레이가 강력함. 케인 부재에도 불구하고 측면 중심 전개는 안정적으로 유지. 종합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이프위치 패의 강추. 핸디 패의 추천. 언더오버 5번 추천. 7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장크트 파울리. 상파울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과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시나니와 바이스아우프트가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며 길라보기가 중원에서 볼 백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맥커프가 카드 징계로 결장하고 어빈, 브루헤르트, 센즈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진의 뎁스가 크게 약화된 상태다. 특히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세컨볼 대응과 1차 방어선 유지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안정적인 빌드업과 빠른 침투 플레이를 구사하고 있다. 슈틸러가 박스투박스 롤을 수행하며 최후방과 최전방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데미로비치와 퓨리히, 운다브가 전방에서 슈틸러의 패스를 받아 빠르게 마무리하는 공격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바그노만, 체이스, 자가두의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중원과 최전방의 연계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장크트 파울리는 수비 라인의 뎁스 약화로 인해 페널티 박스 주변 대응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슈틸러를 축으로 한 박스투박스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흐름을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 슈투트가르트가 주도권을 잡고 상파울리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상파울리는 수비 뎁스 약화로 페널티 박스 주변 수비가 흔들림. 슈투트가르트는 박스투박스 전개로 공격 리듬을 살리고 있음. 슈틸러를 통한 전방 침투 패턴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양 2025-5-2 오전 305. 종합적으로 슈투트가르트가 공격 전개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상파울리 패의 강추. 핸디 패의 추천. 언더오버 5번 추천. 8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우니온 베를린은 3-5-2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중원 밀집과 빠른 전방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노리는 스타일이다. 홀러바흐와 스카크가 좌우 윙백 포지션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며 일리치가 전방 압박과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유라노비치, 정우영, 레이트, 스코프, 캡라인의 부상으로 인해 스쿼드 뎁스가 약화되었고 공격 전개 속도와 결정력에서도 다소 무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브레멘. 브레멘은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균형 잡힌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둑시와 은진마가 전방을 책임지며 슈미트가 중원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수비 전환 과정에서 뒷공간 커버가 느려지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결정적인 찬스에서도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토킹 코멘트. 우니온 베를린은 수비 안정성은 유지하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브레멘은 빠른 전개를 시도하지만 골 결정력 부족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양팀 모두 확실한 주도권 없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우니온 베를린은 수비적 안정성은 있지만 공격 템포 무거움. 브레멘은 공격 전개는 빠르지만 골 결정력이 떨어짐. 양팀 모두 스쿼드 공백과 전환 속도 저하로 인해 승부를 쉽게 내기 어려움. 종합적으로 양팀 모두 확실한 주도권을 잡기 어려운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필살기. 9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버튼. 에버튼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두쿠레와 해리슨이 이선에서 적극적으로 박스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 전방에서는 베투가 활동량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전체적인 압박 조직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원 수비에서는 게에가 후방 커버에 집중하며 수비 전환 시에도 빠른 리커버리를 통해 실점 위험을 줄이고 있다. 칼버트-르윈, 타코우스키 등 주요 자원이 이탈했지만
홈 경기에서는 강한 수비 집중력과 미드필더의 활동량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입스위치 타운. 입스위치 타운은 4-4-1-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델랍과 엔시소를 중심으로 한 역습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존슨, 데이비스의 징계 이탈과 수비 라인의 부상 여파로 인해 측면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특히 하프라인에서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곧바로 이선 침투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중원 수비 범위 역시 협소해진 모습이다. 전방에서의 연결이 단조롭고 후반 체력 저하 이후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에버튼은 홈에서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게 유지되며 베투-에리슨-두쿨의 중심의 공격 전개가 박스 근처까지 이어지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입스위치 타운은 수비진 구성 불안과 중원 압박 회피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이선 침투에 자주 흔들리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에버튼이 압박과 중원 주도권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점 리스크 관리 능력에서도 격차가 드러난다. 배팅 핵심 포인트. 에버튼은 홈에서 중원 압박과 공격 템포 조절 능력이 뛰어난 팀. 입스위치 타운은 수비 자원 대거 이탈로 인해 조직적인 커버력이 무너지고 있음. 이선 연계 전개에서 강점을 보이는 에버튼이 박스 근처에서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음. 후방 안정성, 전개 흐름, 체력 배분 모두 앞선 에버튼이 홈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버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10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스터시티. 레스터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제이미 바디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침투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엘 칸누스와 부오나노테는 이선에서 속도감 있는 패스 전개와 공간 침투를 통해 박스 안에서의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중원 압박에서도 높은 활동량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흐름을 유지 중이다. 히카르도 페레이라 등의 이탈이 아쉽긴 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수비 집중력과 템포 조절에서 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제 득점 이후 라인을 내리며 운영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두드러진다. 사우스햄튼. 사우스햄튼은 3백을 기반으로 한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으나 수비 조직력이 매끄럽지 못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 수비와 윙백 간 커버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 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으며 공격 전개에서는 스튜어트와 페르난데스의 연계가 단조롭고 술레마나의 단독 돌파에 의존하는 장면이 잦다. 오누아추, 테일러, 바주누 등 핵심 자원들의 연쇄 이탈로 인해 공격 전방의 결정력과 수비 안정성 모두 하락한 상태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지며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레스터시티는 홈에서의 압박 강도와 공격 전개 속도가 매끄럽고 바디- 보호나노테 라인의 침투력도 날카롭게 이어지고 있다. 사우스햄튼은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불안정하고 전방 전개 역시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경기 주도권은 홈팀 레스터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인 조직력과 완성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배팅 핵심 포인트. 레스터시티는 바디-엘 칸누스 중심의 빠른 템포 전개가 박스 근처에서 안정적인 마무리로 이어지고 있음. 사우스햄튼은 3백과 미드필더 간 수비 커버가 무너지며 측면 공간에 반복적으로 침투 허용 중. 레스터는 홈에서의 압박과 역습 운영이 뛰어나며 사우스햄튼의 부상 공백을 정면으로 파고들 수 있음. 전개 완성도, 수비 안정성, 체력 운영까지 모두 레스터시티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스터시티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11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레알. 포메이션 4-4-2. 주축 멤버 아요세 페레즈, 바리, 페페. 카드 징계 예레미 피노. 부상 아쿠마치, 라울 알비올.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 침투와 박스 앞 연계 전술을 안정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아요세 페레즈는 결정력과 박스 안 움직임에서 탁월하며 바리는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 조절에 핵심 역할을 한다. 페페는 세컨드볼 대응과 측면 연계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프라인 위에서 공격 템포를 이끌어가는 구조다. 예레미 피노의 결장은 아쉽지만 전반적인 조직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홈에서는 공격 효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팀이다. 오사수나. 포메이션 5-3-2. 주축 멤버 부디미르, 루벤 가르시아, 아이마르 오로지. 카드 징계 카테나. 부상 몽카율라. 오사수나는 수비적인 5-3-2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라인을 깊게 내리는 전형적인 대응 중심팀이다. 부디미르는 제공권을 중심으로 타깃 역할을 맡고 있으나 전반적인 전개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다. 중원에서는 오로즈가 템포를 조절하고 있지만 측면 커버와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불안정하며 전환 속도도 답답하다. 카테나의 결장으로 인해 수비라인 내 커버 밸런스가 붕괴되는 상황이며 원정에서는 유독 수비 응답이 늦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비아레알은 전형적인 4-3-2의 강점을 살려 좌우 측면에서부터 박스 안으로 전개하는 패턴의 완성도가 높다. 중앙 압박과 빠른 역습 연결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활동량과 마무리 효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 반면 오사수나는 수비 라인의 깊이와 간격 유지에 치중하는 구조로 인해
상대의 빠른 전환과 측면 공격에 쉽게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다. 카테나의 이탈은 커버 타이밍을 더욱 늦추는 원인이며 전개 속도와 찬스 연결 모두에서 비아레알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배팅 핵심 포인트. 비아레알은 측면 전개와 박스 침투 완성도가 높은 팀. 오사수나는 수비 중심 전술에도 커버 라인과 템포 응답에서 취약함. 홈 경기에서의 전개 속도와 마무리 효율은 비아레알이 분명한 우위. 측면 침투와 전개 템포 차이가 승부의 결정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12번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메헌. 네이메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높은 점유율과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시오가이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반크루이와 우아이사가 이선 침투와 공격 연계를 맡고 있다. 샌들러와 드 위트의 부상 이탈은 아쉽지만 기본적인 빌드업 완성도와 측면 돌파 능력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높은 압박과 빠른 박스 침투를 통해 초반부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개가 자주 연출되고 있다. 빌렘2. 빌렘2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최근 경기력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보킬라가 공격을 이끌고 있으나 메르벨트와 캐로의 지원이 매끄럽지 못해 전방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산드라, 티르판, 마티우의 부상 이탈로 인해 수비 조직력과 중원 압박 강도가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특히 빌렘2는 최근 8연패에 빠지며 수비 집중력 붕괴와 세컨볼 대응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네이메어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과 빠른 측면 돌파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빌렘2는 수비 조직 붕괴와 전환 속도 저하로 인해 상대의 전방 압박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네이메어는 측면 크로스와 빠른 박스 침투를 통해 빌렘2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전개를 준비하고 있다.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세컨볼 장악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수비 집중력과 전환 대응 모두에서 네이메어이 빌렘2를 압도할 흐름이 예상된다. 배팅 핵심 포인트. 네이메어는 높은 점유율과 빠른 측면 돌파로 초반부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큼. 빌렘2는 수비 집중력 붕괴와 전환 대응 실패로 8연패에 빠져있는 최악의 상황. 세컨볼 장악과 박스 근처 침투 빈도에서 네이메온이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음. 강한 압박과 측면 전개를 앞세운 네이메온 흐름 주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네이메온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5번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